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뭐 한미, 미중 정상회담 일정이 확정되면서 불확실성이 제거됐다. 이렇게 이제 보는 시각이 있었고, 뭐 반도체 관련된 호재성 뉴스들이 오늘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시장을 끌어올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요. 다만 이제 조심스러운 건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CPI도 봐야 되고 또 미중 정상회담 한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합의가 나온다? 이렇게 보장은 못한다. 그래서 뭐 광범위한 어떤 매수세보다는 호재가 있는 종목군들 중심으로 좀 차별적인 장세가 만들어지는 예, 그런 모습이 나타났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다행스러운 건 이제 외국인들이 순매수 전환했거든요. 근데 매수가 특정 업종에만 집중됐어요. 그러니까 전기전자, 화학, 2차 전지가 이제 화학에 들어가잖아요. 그 2차 전지가 화학 들어가고 여기에 이제 또 뭐 정유주라든가 이런 것들도 화학 업종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두 업종의 매수가 집중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러다 보니까 뭐 반도체, 2차 전지, 뭐 증권 이런 종목군들이 선별적으로 올라갔고 지수가 이제 급등했는데 하락 종목 수가 제법 많은 예, 그런 어떤 전형적인 어떤 차별화 장세가 또 나타난 게 오늘 장의 특징이었습니다. 오늘 아시아 증시가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았거든요. 뭐 올라가는 나라가 많았는데 우리가 좀 튀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좀 두드러지게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러니까 시황적인 호재가 있었고 그다음에 업종의 호재가 있었고 이런 것들이 겹쳐서 그러는 건데 뭐 어쨌든 코스피 자체를 보면 거의 항상 최근 들어서 특징이 종가가 고가로 끝나는 날이 되게 많잖아요. 제가 이제 최근 차트 특징이, 그러니까 종가가 고가로 끝나는 날이 되게 빈번해진다. 이건 다음 날도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는 시각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되게 대단한 기록이 나온 게 이번 달에 현재까지 15% 넘게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15% 올라간 게 코스피 15% 이상 올라간 게 마지막에 제가 알기로 2001년이에요. 예, 그 IT 버블 그때 월 19%인가 올라간 적이 있었고 깔끔하게 15% 이상 올라간 적은 그 뒤로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 달 이 추세가 그대로 이어지게 된다라면 어 2001년 그러니까 24년 만에 처음으로 갖게 되는 월간 최대 상승률을 기록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보면 대형주가 되게 많이 올라가고 소형업종은 거의 올라간 게 없죠. 그러니까 대형주가 2.7% 올라가고 소형업종은 뭐 거의 한 8분의 1, 뭐 9분의 1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예, 그래서 좀 특정 업종이 멱살 잡아 올리고 나머지는 겨우겨우 기어가는 예, 그 정도의 어떤 차이가 나는 그런 모습인데 제가 뭐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강세장은 원래 그렇다. 그러니까 이제 강세장의 특징은 전체가 다 가는 게 아니라 가는 종목이 세게 가고 나머지는 어정쩡하게 가는 게 그런 특징이 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그냥 전형적인 강세장이 나오는 거예요. 예, 코스닥은 오늘 다행히 이제 종가 기준으로는 880 넘겨서 종가 기준으로 이제 연고점을 또 넘기는 이제 그런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하락 종목이 더 많았어요. 예, 보시면은 이제 하락 종목이 오늘 886개, 상승 종목이 727개. 근데 어쨌든 상승 종목 수가 어제보다는 좀 늘어났죠. 지금도 코스닥은 과매도권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코스닥은 ADR은 바닥은 어제 쳤다고. 예, 그래서 이제 이제는 이 숫자가 내려가지 않는 단계로 와버려가지고, 이제 과매도권이지만 이제부터 바로 아마 월요일에는 과매도권에서 벗어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이 오늘 상승 종목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아마 다음 주에는 상승 종목이 많은 날이 몇 번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코스닥에서 최근에 좀 눌렸던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는 자리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좀 시장을 움직인 뉴스들을 보면 우선 첫 번째는 정상회담이 확정된 거. 예, 29일 한미 정상회담 30 시진핑과 하는 이제 한중 정상회담.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이제 관세 협상 이슈가 될 거고 이제 뭐 중국하고는 무역 합의 예, 관련해서 뭐 대두 많이 사주고 뭐 이런 거 이제 저런 거 얘기하고 하면서 이제 히토리 좀 풀어주고 뭐 이런 이야기들 오고 가고 하겠죠. 근데 어쨌든 이제 일부에서 제기됐던 정상회담 불발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벌어지지 않게 됐다라고 봐야겠죠. 백악관 대변인이 밝혔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오늘 양측의 실무자들이 말레이시아에서 만나잖아요. 만나면서 상당 부분 합의할 거리를 이제 정리해 놓을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합의가 될 가능성이 있고 다만 이제 저기서 완전 타결돼서 서명으로 가는 단계보다는 그냥 뭐 요 정도 해놓고 일단 좀 밀어봅시다. 뭐 이렇게 이제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또 우리나라도 관세 관련해서 최종 타결이 된다라는 보장은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안도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확정된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겹쳐 있다 보니까 지수는 강한데 상승 종목이 많지는 않은 예, 그런 어떤 특징으로 작동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 이제 지수를 끌어올린 건 역시 반도체였죠. 오늘 인텔이 호실적 발표하고 시간외에서 급등하고 그러면서 이제 AI가 되게 좋아 막 이런 메시지 나는 것도 있고 특히 이제 오늘 삼성전자
관련된 뉴스들이 좀 나온 게 이제 애플에서 내년도 모바일 D램 좀 많이 공급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최근 들어서 그 메모리 쪽이 워낙 잘 나가다 보니까 스마트폰이나 PC에 들어갈 제품이 공급 부족할 것 같다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 애플에서 미리 좀 당겨가지고 우리 미리 좀 줘. 그러니까 미리 주문해 놓는다 이렇게 이제 미리 걸어놓은 거. 이게 만약에 이제 자기네들이 안 살 거면 못 사게 되면 그 저거 이게 물어줘야 돼요. 예, 그 재고 비용을 이제 물어줘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렇게 됐을 때는 뭐 저 이제 물어주는 돈을 받게 되든 제품을 팔아서 대금을 결제받게 되든 이제 어쨌든 삼성전자는 확보되는 예, 그런 매출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지금 HBM4를 양산을 해야 되는데 만들 줄은 아는데 양산까지 바로 이제 공급하기에는 뭔가 좀 문제가 있어서 재설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게 될 것 같다. 이제 대량 생산하기에는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나 이제 SK하이닉스가 초반에 우리나라 업체들 HBM4는 결국에는 독점에 가까운 어떤 주문을 확보할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좀 보도가 됐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반도체주의 어떤 강세를 만드는 그런 재료가 됐고, 그다음에 2차 전지는 2차 전지대로 또 여러 가지 재료가 있었는데, 최근에 ESS라는 것 때문에 이제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거 이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ESS는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하게 큰 배터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뭐 진짜 집채만한 배터리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다른 데는 필요가 없는데 최근에 이게 각광을 받는 게 데이터 센터 때문에 데이터 센터를 생각을 해보시면 데이터 센터는 전기를 균일하게 잡아먹지 않을 거예요. 특히 AI 관련해서는. 왜냐하면 이제 AI가 예를 들어서 그냥 뭐 시황맨 얼굴 그려줘 그러면 금방 그릴 거잖아요. 근데 이제 시황맨의 얼굴을 기쁠 때 슬플 때 화났을 때 뭐 이런 걸 골고루 다 섞어서 그려줘 그러면 갑자기 연산을 되게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럼 전력을 되게 많이 뽑아 먹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력 소비가 오락가락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전력이 폭증할 수도 있으니까 그 옆에 아주 거대한 배터리를 하나 두자. 그게 이제 ESS를 옆에다 두자. 이게 돼서 AI 관련해서 ESS가 수혜가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런 또 뉴스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좀 뭔가 또 ESS 사업에 계속해서 뭔가 호재성 뉴스가 이어지겠구나라는 기대감이 겹치면서 이제 또 배터리주들도 크게 올라가는 그런 이유가 됐죠. 주요 종목은 오늘 하이닉스가 오르긴 더 올랐지만 저는 삼성전자를 꼽는데 왜냐하면 어제 제가 야구 비유해드리면서 3할 타자가 한두 경기 지금 계속 안타를 무안타거나 1안타밖에 못 치고 있다. 한 경기 한두 개 이상 쳐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이제 장기 슬럼프로 가면 2군으로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단계 빨리 몰아쳐가지고 회복하지 않으면 이거는 2군으로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좀 빠른 시일 내에 5일선 위로 올라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다고. 그러니까 3할 타자가 몰아쳐가지고 이제 빨리 3할로 다시 복귀하는 게 되게 중요했거든요. 근데 이제 다행히 하루 만에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건 되게 다행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2차 전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급등을 하면서 이제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다음에 이제 증권업종을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증권주가 딸려가느냐 안 딸려가느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냥 지금은 그러니까 시황이 좋은 게 아니라 그냥 종목만 가는 거지 이렇게 이제 평가가 되거든요. 근데 증권주나 뭐 지주회사 이런 것들이 가면 지수가 추세로 계속 가는구나. 그러니까 증시를 끌어올리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이제 좀 시장에 대한 느낌이 달라요. 왜냐하면 이 시장 자체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다른 업종이 순환매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좀 순환매가 돌고 했잖아요. 그래서 증권주가 딸려 올라간 거는 이제 지금 차별화 장세긴 하지만 향후에 다른 업종도 어쨌든 번호표 뽑고 순환매는 돌 정도는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측면이 있고요. 다음에 이제 최근에 정유주가 되게 강하게 올라가거든요. 이게 SK이노베이션은 사실 온리 정유주는 아니잖아요. 다른 사업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정유주가 올라가는 게 좋은 건 좋은 건데, 이제 혹시 이게 만약에 이제 국제유가 상승에 대한 베팅이 만약에 포함된 거라면은 조금 조심스러운 측면도 있죠. 그러니까 국제유가가 너무 강하게 올라가면, 이러면 이제 인플레이션이 좀 이슈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국제유가가 좀 적당히 올라가면 좋은데, 적당히 움직이는 게 좋은데, 어쨌든 최근 들어서 정유주가 좀 꾸준하게 올라가는 거는 좀 특이한 모습이라서 한번 체크를 좀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이제 정유사 다니시는 분하고 가까워가지고 좀 업황 얘기 들어본 게 있는데 뭐 석유화학 이런 쪽은 좀 고전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뭐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할 때는 아닌 것 같아서 어쨌든 특징주는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시총 상위에서는 오늘 빅3, 빅3가 올린 지수가 보시면은 이게 뭐 거의 60포인트 가까이, 이 세 종목이 코스피 상승폭의 3분의 2를
세 종목이 끌어올리는 이제 그런 역할을 했고, 이제 방산이 이제 제가 뭐 그 방산이야 조방원이 올라가는 장은 시황이 좀 조심스러울 때고 수출주가 올라가는 게 시황이 좋은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다행히 이제 조방원이 아니라 이제 이런 종목군들이 움직이면서 이제 좀 다행스러운, 물론 이제 조선이 움직이긴 했지만 좀 시장이 괜찮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코스닥에서는 이제 제약바이오가 오늘 빠지고 역시 2차전지, 로봇 이런 종목군들, 그러니까 제약바이오가 최근에 추세는 되게 부진한 것 같아요. 유동성 들어오면 보통 제약바이오가 반응하긴 하는데 최근에 들어오는 자금은 이제 제약바이오 쪽이 아니라 뭐 2차전지나 반도체 쪽, 일부 로봇 뭐 이런 쪽에만 좀 집중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었고, 수급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이번 주 계속 매도하고 주간으로도 결국에 매도로 끝나긴 했는데 이제 오늘 매수로 돌아왔고, 특히 이제 금융 투자가 되게 많이 샀죠. 근데 이제 그 오늘 보면 그 외국인 투자자들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전기전자에 너무 화력을 집중했어요. 오늘 전기전자 7,800억 샀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전자 빼면 순매도였어요. 실제로 매도한 업종이 더 많았고, 그러니까 전기전자, 화학에 이제 2차전지가 들어가니까 전기전자 안에도 2차전지가 들어가는데 화학 업종도 2차전지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오늘 보면 좀 약간 특정 업종에 그러니까 매수가 좀 집중되는 모습을 보였고, 그나마 이제 기관은 이제 금융업종 좀 많이 담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구체적으로 종목으로 보니까 이제 삼성전자 한 종목만 5,200억. 우선주 포함하면은 더 많죠. 그러니까 우선주까지 포함하면 거의 5,600억이니까 외국인 전체 매수 금액보다 삼성전자 하나 매수가 더 많았거든요. 여기에 이제 하이닉스 있고, 그다음에 2차전지 일부 이제 매수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있었고, 그다음에 기관도 역시 오늘 두 종목,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종목만 6천억. 그다음에 2차전지 삼성 SDI와 그다음에 이제 LG에너지 솔루션 이 두 종목을 또 2,200억 이렇게 이제 담아갖고 역시 반도체와 이제 2차전지는 오늘 기관들이 좀 주도 같이 이제 붙어서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했고, 순매도 1위가 210억 정도니까 뭐 매도 쪽에는 그렇게 집중하지는 않았던 그런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이제 외국인들이 2차전지, 에코프로비엠, 엔캠, 다음에 이제 로봇주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매수의 상위에 들어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쪽을 오늘 좀 팔았어요. 그러니까 뭐 심텍부터 시작해서 반도체 관련주로 분류가 될 수 있는 종목을 대거 매도 쪽의 절반 이상이 이제 반도체 쪽에 좀 집중되어 있었고, 반도체 매수하는 거는 그동안에 좀 조정을 보였던 종목군들 이런 쪽으로 좀 국한해서 매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관은 이제 제약바이오 매도, 제약바이오, 엔터 이런 것들이 이제 매도에 집중되어 있었고, 매수는 이제 2차전지,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도 있는데 그 다음에 여전히 반도체예요. 그러니까 반도체하고 2차전지 쪽에 기관은 양시장 모두 다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자, 일단 오늘 이제 당장은 미국 CPI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래 한 열흘 전에 나왔어야 되는 게 지금 나오는데, 예상은 이제 전월 대비 0.4, 전년 대비 0.3, 근원은 0.3, 3.1인데 3.1%인데 이제 어쨌든 예상치보다 0.2%포인트 이상 높게 나오면은 조금 신경 쓸 거예요. 그래서 예상치 비슷하게 나오면 이제 10월 금리 인하는 무조건 확정 이런 분위기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요 숫자 일단 봐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오늘 미증시에서 반도체가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냐. 그러니까 인텔이 이제 많이 올라갔는데 시간 내에서 그러니까 다른 종목을 끌어줄 거냐. 그러니까 우리 증시 관련해서 어떤 업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니까 요것도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이 그 순매수 전환한 건 반가운데 두 업종에만 집중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현재로서는 반도체하고 2차전지가 1, 2탄 메인 주도주 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장세가 이렇게만 쭉 가진 않고 보조 주도주가 나와요. 어쨌든 그게 이제 자동차가 될 수도 있고 뭐 증권이나 뭐 지주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외에 이제 다음 주 하나, 두 개 정도가 또 순환매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종목군들이 그러니까 뭐가 되는지, 그리고 특히 이제 코스닥 예탁금이 현재까지도 3천억 정도 줄긴 했는데 여전히 80조 원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80조 원에 안착하는 분위기이긴 해서 코스닥 쪽에서 종목 장세는 나온다. 근데 다만 이제 그 메인 대장주가 있고 나머지는 이제 순환하는 그런 형태가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닥도 차별화 장세인데, 어쨌든 최근 들어서 움직이는 종목을 보면 새롭게 막 뜨는 종목들보다 가다가 쉰 애들을 다시 올리고 뭐 이런 구도가 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가다가 한동안 좀 조정 보였던 종목들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잘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코스닥이 좀 보는 게 지수 파란색은 계속 높아지고 올해 연중 최고치 경신이 됐는데, 그 하락 상승 종목수 비율은 되게 나빠져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표면적으로 보면 이제 되게 나쁜 건데,
한편으로 보면 기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코스닥 쪽에서 실적 좋은데 휩쓸려가지고 눌려있는 종목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예 그냥 계속 소외만 되던 종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동안 시세 나갔다가 이제 매물 소화하는 과정, 그런 과정에 있는 종목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세가 뭐 저점 대비 한 3, 40% 올랐다가 뭐 이 기관 또는 외국인들이 계속 파네. 근데 그걸 갖다 누군가 받았네. 그러니까 받았는데 그 매도세만 멈추면 확 돌아서는 그런 케이스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코스닥대로, 그러니까 이게 전체 포트를 이런 종목 사면 지금은 되게 골치 아파집니다. 근데 이제 포트폴리오 일부는 코스닥에 가다가 쉬고 있는 종목군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계속 좀 관심을 가져나갈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또 한 주간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또 주말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하고 좋아요 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